2018년이었을 거예요. 한창 다낭 관광이 핫하던 그 시절 40대 부부셨는데 미케비치에 해산물 레스토랑을 여시더라고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해양 스포츠 자격증도 있고 해서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낭으로 오셨다고 하더군요. 막 창업하신 분들은요, 확신에 차 있어요. 믿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립니다. 다낭의 바닷가에서 이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6개월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수히 많은 음식점이 생겨나고 사라지듯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베트남에서 음식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고사우스TV입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궁금하긴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한국 음식점이 베트남에 많을까 하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 것 같은데 말이죠. 저번 달에도 새로운 한국 분식점이 다낭에 문을 열었더라고요. 지금도 베트남에서 외식업 창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식품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바라본 한국 음식점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컨텐츠보다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꾸준히 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한국 식당이 6개월 안에 문 닫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크롤링이라고 하죠. 데이터 긁어오는 거. 이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가능한 베트남에 있는 한국 음식점이 1121개나 되더라고요. 물론 이 중에는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도 있을 겁니다. 이 북부에 삼성전자 공단이 있는 하이퐁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죠. 아니 도대체 왜 6개월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한국 음식점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걸까요? 먼저 베트남의 외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시장 조사를 해보면서 저도 놀란 사실 하나가 베트남의 푸드마켓이 정말 좋은 시장이더라고요. 단순히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성장률이 정말 높습니다. 2024년 베트남 식품 시장 규모는 261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이 수치는 2023년 대비 10.9%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마다 소정의 차이는 있지만 2027년까지는 연 10%의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 유로모니터의 조사 결과이고요. 약간씩의 차이들이 있긴 합니다만 타 기관들도 2029년까지 대개 9.8%대, 즉 10% 가까운 연 성장률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지출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장률이 높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외식업 시장의 성장률이 국가 전체의 예상 성장률의 2배 육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장보다는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의 성장, 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식당보다는 프랜차이즈의 급성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포화 상태가 아니고 또 포기하기엔 기회가 너무 많은 것이 베트남의 외식사업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트남인 1인이 생각하는 한 끼 식사를 위한 지출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하노이 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요. 저녁 식사 기준으로 미화 4달러, 커피 등의 음료에 지출하는 비용은 1회에 미화 1.4불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한 4,000명의 사람 중에 30%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외식을 한다고 하네요. 이 한국과 베트남의 GDP 차이를 생각을 했을 때는요, 외식에 대한 지출 비용이 생각보다는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지표로만 본다면 한국보다 더 치열한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한국 음식점이 많이 망하게 되는 걸까요?
이 음식점의 성공 여부는 결국 로컬 하이에 성공했느냐, 그래서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한가일 텐데요. 제가 본 베트남의 시장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은 모빌리티의 나라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어디든 이동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바로 오토바이 때문이죠. 대중교통이 발달한 한국에 살다 보면 인프라가 모자라는 베트남이 그렇다는 것이 도무지 동감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1900km를 횡단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한국식 상권 분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시내 중심가에서는 빠른 이동,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층이 개방되어 있는 베트남의 주택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에게 주상복합 문화가 이미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음식 장사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엔 1층에서 커피를 팔고요. 심지어 점심에는 집에서 만든 음식으로 쇼피 같은 쇼핑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바로 배달을 합니다. 이 부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듯한 삶의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마케팅을 정말 잘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에 검색과 온라인상의 커뮤니티 형성에 정말 많은 공을 들여야만 하는 시장입니다. 거리보다는 정보, 그리고 평가에 훨씬 민감한 시장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그간 제가 느껴온 베트남 B2C 시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따라서 실패의 원인을 추적해 본다면 결국 한국식 시장 분석과 아이디어, 원가율 계산과 재료 조달의 한계, 그리고 이 한계는 원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요. 결국 로컬화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 베트남 로컬화의 승부수는 저는 뭐라고 해도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저녁으로 4불 정도가 아직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비싼 한국 음식을 팔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기본 재료를 얼마나 지역에서 쉽고 싸게 그리고 빨리 조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지역의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자리 잡기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반면 대부분의 한국 음식점은요. 일단 위치가 시내에 번화가 있거나 주요 관광지역, 한인들이 모여있는 비싼 지역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손님은 한국 관광객이거나 출장 오신 분들이고요. 결국 치열한 경쟁에 떠밀려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다고 해서 또 보이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해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는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관계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원가 계산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근래에는 아주 드문 경우가 되었지만 베트남 사람의 명의를 빌어 영업을 하시다가 행정의 제대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꿈을 품은 젊은 스타트업에게나 조금은 여유 있는 정년을 기대하는 중년의 은퇴자에게나 이 베트남의 식품 시장은 앞으로의 성장이 큰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은 정보와 또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떠나시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멀리서나마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었는데요. 파리의 13구는 차이나타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하나가 포14, 한국어로는 포14라는 베트남 쌀국수 식당인데요. 이젠 지점까지 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본 유명인만 해도 키아누 리브스, 이완 맥그리거, 장만옥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찾는 정말 로컬 맛집이었죠. 이 가격은 파리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아니면 살짝 더 싼 정도? 여러분, 이 이국에서 맛보는 이국의 향은 더욱 강렬하게 기억에 각인됩니다. 제 기억 속 파리의 베트남 쌀국수 맛은 여전히 제가 베트남에서 먹었던 그 어떤 쌀국수보다도 맛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음식점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장사라고들 하죠.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건데요.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종원 대표가 골목 식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음식을 드시고 나가는 손님들의 반응을 보는 것을 즐겨야 정말 장사를 좋아할 수 있다. 내 음식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남에게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분이 베트남에서 음식점 창업을 한다면 저는 정말 이런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 음식을 만들건 결국 로컬에서 인정받는 맛집이 관광객들에도 인기 있는 궁극의 핫플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모든 사장님들의 파이팅을 빌겠습니다. 고사우스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